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입니다. 나흘째 600명 넘게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15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66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1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어제랑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700명은 안 넘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내 지역 발생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이렇게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까지 하면은 수도권이 전체 발생의 64%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5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울산과 전북, 대전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일부 시설에서는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유흥지점에서 시작된 감염이 362명까지 늘었습니다. 헬스장, 마트, 그리고 학교 급식실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안산 한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관련해서 17명 발생했죠. 이렇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많이 늘어나자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2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2% 수준인데 예상보다 늦어진 백신 공급으로 또 혈전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정 보류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5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순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치명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 밖에 미국, 프랑스 등은 1%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6% 정도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치명률이 2.9%로 높은데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치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주말이지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은 피하고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과 유사하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함께 백신 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음식점. 오늘 0시 기준으로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복합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어제 3명이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실용음악학원에서도 하루 새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 전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번 주 1.11로 지난주보다 증가한 상황.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과 비슷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에 들어갑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14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71곳에 더해 다음 주 105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131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4건, 경련 등 중증 의심 2건, 사망 사례는 2건입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인과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특이혈전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돼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내일 오후 발표합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4차 유행 진입 초기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백신 접종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죠. 네,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 지 44일째입니다. 지금까지 11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5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은 약 2%입니다. 방역당국이 2월부터 시작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특히 이런 고위험군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또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특이 혈전증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이 부작용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 특이 혈전증이 어떤 건지 설명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특이 혈전증이란 먼저 뇌정맥동 혈전증, 그리고 내장정맥 혈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가 있습니다. 혈전과 함께 혈소판 감소가 동반이 되고요. 때로는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뇌정맥동 혈전증은 대뇌를 돈 혈액이 빠져나가는 뇌정맥동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극심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진통제를 드셨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두통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장정맥 혈전증은 위나 비장, 소장, 대장을 돈 혈액이 빠져나가는 내장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지속되는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는 몸 혈관 곳곳에 씨앗을 뿌리듯이 혈전이 생성되는 질환인데요.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 반점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특이 혈전증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면서 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작용으로 이제 두통, 복통, 출혈 반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네, 일단 빨리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응급실에요? 네, 중증 이상 반응, 그중에서도 특이 이상 반응, 특이 혈전증이거든요. 예. 빨리 의료진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 자, 접종 후 혈전 생성 원인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백신이 혈전을 생성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독일 연구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했던 사람들의 혈청을 조사해 봤더니 네. 비정상적인 항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항체는 헤파린을 투여했을 때에도 때때로 생성이 되는 항체랑 같은 것인데요. 먼저 헤파린이란 혈전증 환자에서 이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투약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이 투여된 헤파린이 PF4라고 불리는 혈소판 표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 복합체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복합체와 항체가 다시 결합을 하면 주위의 혈소판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응집이 일어나서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혈전이 이제 생성이 될 때 혈소판이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소판 감소도 동반이 되는 겁니다. 예. 백신을 투여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헤파린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혈전이 생긴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자, 4차 유행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 우리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또 손 씻기 실천율도 하락하고 있는데 예. 손 잘 씻어주시고 또 모임 자제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에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의사와 약사에게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으시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인후통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지시거나요,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나 증상 유무 상관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순서가 오면 백신을 반드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의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오늘 또 600명대 후반으로 나흘 연속 7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07에서 이번 주 1.11로 증가하며 추가 확산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 여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시설 방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 점검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방역 참여를 이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 정견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의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71개소의 예방접종센터 이외에 105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다음 주 중 추가로 설치 운영합니다. 접종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상황에도 대비해 거주지 인근에서 빠르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000여 개소의 의료기관과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가중되고 있는 국민생활 불편 등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단계 조정은 하지 않고 부득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긴급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대응책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두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8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남았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미국에서 7만 9,87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남았습니다. 이는 8만 7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남았던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9일 3,105만 2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지난 8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605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 인구의 25.6%에 해당하는 거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만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고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서만 사용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FDA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언급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 어떤 것도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international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백악관은 이어 북한의 핵 야망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believe is important and vital to do from a humane standpoint, even while we have issues with their nuclear aspirations.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초 최악의 난국이라고 표현한 북한 경제 상황을 두고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혀 계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선거 결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 반성문 등 쇄신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놓고 중진과 초선 의원들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로남불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며 쇄신과 소통을 약속한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초반부터 비대위원장의 친문계 핵심 의원을 앉힌 걸 두고 이게 쇄신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2030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은 재보선 참패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원 당규 바꿔가며 보궐선거 공천한 것부터 잘못됐고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논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초선들도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초선들의 움직임을 놓고 논란도 거셉니다. 정청래 의원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조국을 비판한 초선 의원들을 향해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한 가운데 차기 당권을 놓고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이튿날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승리는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며 특정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이 기득권을 갖고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지는 용어 사용은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중 일부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특정 대선 주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견제도 제기되는 상황. 이 때문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재현될 경우 과거로 되돌아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더는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통해 동결 이유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진행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판단해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 등 3명을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은 체크리스트 점수와 프로파일러의 종합평가를 반영해 판단한다며 분석 결과를 검찰과 법원에 제공해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전 김태현을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의 한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48명과 장비 20넉 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3동 가운데 2동이 모두 탔고 나머지 1동도 절반 이상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반발하던 30대 남성 A씨가 체포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 직후 A씨가 갑자기 호흡을 하지 못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7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70여 년간 여왕의 곁을 지켰던 필립공의 별세,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버킹엄궁은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내고 필립공 에딘버러 공작이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퇴원해 윈저성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덴마크 왕자 신분인 필립공은 26살이던 1947년 21살에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74년간 여왕의 곁을 지키며 외조를 해왔습니다. 여왕의 인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2세기에 걸친 필립공과의 해로였습니다. 다이애나비 사망 때 시민들을 위로하고 장례식 행렬 때 손자들 옆에서 함께 걸어준 것도 필립공이었습니다. 2017년 은퇴 전까지 여왕의 공식 행사를 함께했고 1999년 여왕 국빈 방한 때도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자규를 딴 에딘버러 공작상이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고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버킹엄궁엔 필립공의 명복을 빌기 위한 시민들의 헌화가 줄을 이었고 정치권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Her Majesty said that our country owed her husband a greater debt than he would ever claim or we shall ever know. And I'm sure that estimate is correct.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정상들도 영국 왕실과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편 남편 필립공이 세상을 떴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왕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중형급 재난 상황에 내려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미국 내 노조 결성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 노조 결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아마존은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창고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결성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의 71%가 반대표를 던져 미국 내 노조 결성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베서머 지역에서 노조 설립 추진에 도화선이 된 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실한 방역 조치와 창고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었습니다. 이달 초엔 창고 직원들이 화장실에 갈 틈이 없어 페트병에 소변을 볼 정도라는 폭로에 아마존 측이 반박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나서서 이번 노조 결성 투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큰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Workers in Alabama and all across America are voting on whether to organize a union in their workplace. This is vitally important. 아마존은 미국 내 직원 수가 90만 명을 웃도는 두 번째로 큰 민간 사업장이라 이번에 만약 노조가 결성됐다면 미국 전역의 아마존 직원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됐을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One is that it represents the voice of the Amazon workers and really democracy in action. 하지만 아마존 측은 미국 평균보다 2배 더 많은 최저임금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각종 직원 복지를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돼 있는 아마존은 미국에선 창업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2도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높은 구름만 다소 진할 뿐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입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5도로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강릉 21도로 동해안 지역도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